내가 유명인입니다. 내 남편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불륜이야. 근데 그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공식 석상에서 그걸 발표하겠대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돼. 이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자, 이 사연은 싫어합니다. 자, 이거는 고 다이애나 비의 사연이었고요. 찰스 왕세자가 본인의 불륜 사실을 인정한 날 그의 아내 다이애나 비는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났을까요? 이 룩이 전설적인 복수의 드레스라고 불린 룩입니다. 호사가드 사이에서는 말이 많았죠. 뭐 되게 애처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동정을 유발하지 않겠냐부터 해가지고 많이들 예상도 하고 그랬지만 완전히 예상을 뒤엎은 너무나도 고혹적이면서 섹시하면서도 당당하면서도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왜 복수의 드레스냐면 찰스 왕세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격지심이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정작 왕가는 자기야. 근데 사실 모든 관심과 사랑이 다 다이애나 비한테 쏟아져 있어서 그거에 대한 또 자격지심이 있었는데 그 카밀라와의 그 사이를 인정하는 자리에서조차도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내가 아닌 거야. 너무나도 매력있고 섹시한 다이애나 비한테 사람들이 다 반했고 다들 카메라 세례 키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복수의 드레스라고 불리우냐면 이 차림이 그 남편뿐만 아니라 왕실 자체의 룰을 다 깨버림으로써 대항하는 의미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왕실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지켜야 되는 그 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원래 밝은 컬러는 여왕만 입을 수 있어요. 특히 그 로얄 블루라고 칭하는 그 하늘색 비슷한 그런 블루는 그 로얄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왕의 컬러고요. 공식 석상에서 여왕만 밝은 색을 입는 거는 여왕한테 이제 시선이 다 가게끔 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는 여자들이 다 모자를 써야 합니다. 그걸 패시네이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모자 디자인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여기에서 온갖 자기의 지위와 이 디자인과 이런 것들을 다 또 뽐내죠. 이런 건 왜냐면 50년대까지는 여자 머리를 보여주는 게 금기시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자를 벗는 거는 나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장갑도 항상 껴야 됩니다. 그리고 네일도 칠하면 안 돼요. 근데 보면은 새빨간 네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그냥 리벤지 드레스라고 딱 불려요. 세상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어.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다이애나 비는 단순히 그냥 옷을 잘 입어서 세계적인 패션 아이콘이 아니에요. 그 예전부터 이 패션을 통해서 자기의 그 메시지와 입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굉장히 클래식하고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런 룩들을 잘 연출을 합니다. 근데 데일리 패션은 사실 큰 고민이 없죠. 근데 이제 어떤 외교 행사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예를 갖추면서도 패션을 함께 챙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이 룩 같은 경우는 이 중동권으로 어디 이제 갔을 때예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다 머리카락이 절대 보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외교적인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 갈 때는 그 나라의 그 예를 또 갖춰주는 게 또 룰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터번 같은 거를 딱 함으로써 머리카락 다 가렸고요. 영국의 그 룰 있죠? 패시네이터? 이 룩에 맞는 근사한 모자까지 이렇게 함께 연출을 했습니다. 굉장히 스타일적으로도 너무 멋있고 우아하면서도 이 모든 격식을 다 갖췄죠. 왕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유치원 교사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패셔너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그냥 수수한 차림이었고 어글리 스웨터,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이런 스웨터 차림도 많이 입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또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 양 그림이 있는 요 스웨터 같은 경우는 블랙십 스웨터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옷이에요. 다 하얀색 양들이 가득한 이 와중에 딱 한 마리만 블랙이잖아요. 다이애나 비가 왕실로 결혼한 이후에 사실 왕실로부터 차별을 은근히 받고 있었죠. 그 왕실 내에서 그냥 고독한 이방인의 그 모습을 이 스웨터로 사실은 상징화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또 스타일 아이콘으로서 얼마나 그의 룩들이 멋진지도 한번 볼게요. 진주 목걸이 같은 경우 정말 우아함의 상징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도 이용을 굉장히 잘했는데 이 룩들 보면 정말 우아하죠. 자, 그리고 마린 룩도 굉장히 잘 입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마린 카라,
원피스나 이런 룩들, 그리고 네이비 화이트 이런 톤의 이런 룩들 많이 입었고요. 제인 버킨함의 에르메스의 버킨백이 떠오르듯이 다이애나비 하면은 디올의 레이디백이 이제 대명사처럼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지금 엄청 베스트셀러 제품이잖아요. 자, 이 레이디백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룩은 정말 유명하죠. 이거는 지금의 애슐레저 룩으로 우리가 많이 따라 입고 있죠. 캐주얼부터 우아한 룩까지 정말 이 스타일 바이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패션으로 영국을 봤죠. 자, 이제 미크기의 퍼스트 레이디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스타일 아이콘이죠. 제클린 케네디. 제클린 케네디는 제키 룩이라는 워딩을 만들었을 정도로 또 스타일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가장 이제 시그니처 룩들은 이런 겁니다. 이런 직선적이고 굉장히 미니멀한 이런 스커트 셋업 혹은 원피스. 자, 미국은 역사가 짧잖아요. 그래서 뭐 귀족이 있고 로열 패밀리가 있지 않습니다. 훨씬 상업적인 자본주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젊은 나라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 이미지 정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시작된 이 시발점이었죠. 그 케네디 대통령과 더불어 이 제클린 케네디 역시나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이 미니멀리즘 패션을 굉장히 잘 선보였습니다. 역시나 워낙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때 그 취임식 때 썼던 요 모자, 이게 할스턴 모자거든요. 그 넷플릭스 보면은 할스턴의 또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모자 디자이너로서 백화점에 입점됐는데 뭐 판매도 비실비실 하다가 이 취임식 때 제클린 케네디가 이거를 딱 써서 이때 완전히 대박이 나면서 여성복까지 라인을 넓히면서 한때 황금기를 이제 누렸던 이제 미국의 탑 스타 디자이너가 되었죠. 트럼프 대통령 아내죠.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도 이 제클린 케네디 룩이 연상하는 이런 옷을 입는 경우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60년대를 넘어서 이제 70년대에는 이제 제클린 케네디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제키 룩이라고 딱 명명되는 그 스타일을 이끈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잠자리 선글라스에다가 모자 대신 이제 스카프 같은 거 연출하는 요런 거. 그리고 요때는 70년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지 핏은 이렇게 그때 이제 나팔 바지라고 불리는 요런 것들을 이제 많이 입었는데 이 제키 스타일이 현대 컬렉션에서도 재해석돼서 올라와요. 지금까지는 사랑받은 퍼스트 레이디이자 정말 세계적인 패션 아이콘을 봤어요. 자, 그러면 옷을 좀 잘 못 입어가지고 욕을 엄청 먹은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잠깐 나왔죠. 멜라니아 트럼프. 멜라니아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모델 출신이에요. 기본적으로 일단 타고났습니다. 거기다가 또 돈은 얼마나 많겠어요. 보면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굉장히 화려한 룩들을 즐기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트럼프 지지 연설을 할 때였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제국주의를 연상케 하는 그런 옷이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순방을 갈 때였는데 지금 이때 썼던 이 모자가 또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이 모자가 사실은 식민주의를 떠올리는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절치 못하다고 굉장히 이제 욕을 먹었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자, 이게 허리케인 피해가 심했던 이제 지역에 방문했었을 때인데 항공 점퍼 입고 거기에 이렇게 하이힐을 이렇게 신고 왔잖아요. 여기 막 집 날아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난 이런 현장에 이 뾰족한 스틸레토 하이힐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게 비슷한 재해 현장을 갔을 때는 이분이 운동화를 신어요. 문제는 뒷모습에서 또 이게 찍힌 거야. 아동 보호에 관련된 뭐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Really don't care. Do you?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난 신경 안 써. 니는 약간 그래서 공인으로서 어떤 자리를 갈 때는 옷이라는 거를 꼭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다. 공식 석상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이용한 케이스는 84년도에 디자이너 캐서린 헵번이 이 반전 티셔츠를 입은 사례를 들 수 있어요. 이때가 이제 마거릿 대처랑 이제 만나는 자리였어요. 이 티셔츠에 뭐라고 써있냐면 58%의 사람들은 핵탄두 미사일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메시지를 아예 그냥 여기다 슬로건을 딱 적은 거죠. 다시 돌아와서 퍼스트 레이디의 룩들 어떻게 이미지를 이제 어필을 하는지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례예요. 대통령도 그렇지만 그 이제 퍼스트 레이디도 사실은 이 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체성을 또 옷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숙 여사님이 그런 의미에서 옷을 굉장히 잘 입었어요. 전반적으로 우아한 소재에 정말 심플하고 간결한 옷을 입기 때문에 굉장히 또 미니멀하면서도 우아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한국적인 요소를 적시적소에 굉장히 잘 씁니다. 자, 이 룩 같은 경우는 그냥 블랙 앤 화이트 자켓 슬랙스의 조합이지만 신발을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그 꽃신의 형태의 신발이죠. 그리고 그냥 아예 한복을 입었을 때는 또 소품을 굉장히 현대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요 손에 든 클러치 이런 게 쉐입은 굉장히 현대적인데 또 자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양적인 느낌과 더불어 현대적인 느낌이 있죠. 오간자 소재도 우리 한복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소재거든요. 옷 아이템은 굉장히 현대적인 아이템이지만 이 오간자라는 소재에서 주는 그런 동양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사실 좀 논란이 많았던 옷이에요. 한불 수교 그것 때문에 프랑스에서 입었었던 샤넬 옷이에요. 이때 그 정치인 강용석 씨는 인스타에다가 같은 옷 다른 느낌 크크크 하면서 이 샤넬 옷을 모델이 입은 것과 김정숙 여사가 입은 걸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저는 이건 좀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논란이 됐던 거는 뭐 샤넬이라는 거 그리고 뭐 협찬을 받았나 뭐 그런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옷은 굉장히 선택을 잘했다고 봅니다. 프랑스와의 지금 외교적인 행사에 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넬이라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이제 그 국가의 브랜드를 선택을 한 거고요. 이게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컬렉션이 칼 라거펠트가 한국을 주제로 컬렉션을 올렸던 거예요. 이 흰색 희끗희끗한 게 그냥 단순 염색이나 짜임이 아니라 다 한글 폰트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한국적인 요소들로 디자인을 풀어냈고 라인이었고 실제로 컬렉션도 한국에서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옷을 굉장히 선택을 잘했다고 봅니다. 자, 스타일도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뭐 아유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패션에 신경 안 쓴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보면 이렇게 똑같은 옷 쫙 걸려 있고 마크 저크버그도 마찬가지죠. 인스타 보면 똑같은 티셔츠를 이렇게 쫙 자기가 뭘 입어야 될지 고민할 시간도 뭐 아깝다 이런 취지기는 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뭐 그들이 세계적인 뭐 부호이고 뭐 성공한 CEO고 이런 건 다 아니까 옷으로 나를 굳이 어필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인터뷰 자리에서도 이렇게 쓰레빠 차림으로 이렇게 나오는 저크버거조차도 청문회 참가할 때는 이렇게 입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처럼 패션이라는 건 생각보다 강력한 나의 전략이고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옷이라는 거 기왕이면 예쁘면 좋은 거고 그게 내 인생사에서 도움이 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패션으로서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그리고 어떻게 적시적소에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선거 다가옵니다. 다들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꼭 투표하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